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홍씨카 역사상 최초로 초 하이엔드 브랜드죠. 슈퍼카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바로 람보르기니의 신차를 보러 왔습니다. 국내에서 오늘 7월 7일 최초로 공개되는 우라칸 테크니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4월 뉴욕 오토쇼에서 랜선 투어로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 우라칸은 가야르도의 후속이고 2019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우라칸 에보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우라칸 에보 뭐 후륜구동도 있고 AWD도 있고 뭐 STO를 비롯해서 뭐 스파이더까지 있는데요. 그런 차들은 뭐 직접 제가 주행을 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차를 다루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되는 이 테크니카 같은 경우에는 뭐 편의 장비들이 추가가 됨으로써 일상 주행과 서킷 주행까지 가능한 그런 슈퍼카라고 하는데요. 사실 슈퍼카 하면은 전고도 낮고 관리가 어려운 뭐 건식 클러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유지에 있어서 살짝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상 주행에서 조금 운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테크니카에서는 동력 제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기존에 뭐 에보에도 들어갔었던 건데요. 이런 주행, 나의 뭐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뭐 주행 습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가 알아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테크니카 전용 서스펜션도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상 주행에선 좀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후륜 조향 시스템 덕분에 달릴 때는 완전 막 코너를 막 착착 갈 수 있지만 또 일상 주행에서 또 편안하게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고요. 개선된 트랙션 제어 모드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냉각 시스템도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달리는 차들은 냉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야, 이런 차 갖고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라칸 테크니카 디자인은 일단 기존의 우라칸하고 살짝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라칸 최초로 에어 커튼이 적용됐다는 점인데요. 보통 제가 생각하는 우라칸 이러면은 약간 단순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이런 에어덕트라든지 좀 이렇게 복잡한 디자인은 이 람보르기니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아벤타도르에 보통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번 테크니카에서는 이렇게 에어 커튼을 달아줌으로써 뭔가 우라칸은 샀지만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범퍼 디자인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이런 헤드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형상들은 기존의 뭐 에보하고 막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헤드라이트 진짜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에어 커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행 중에 이런 바퀴라든지 휠, 제동 능력에 있어서 아무래도 냉각 시스템이 기존 에보보다 조금 더 좋아지다 보니까 진짜 달리면서 차를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슈퍼카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외관 전체에는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체에 10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공차 중량이 무려 1300km대입니다. 보통 1300km 하면은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뭐 준준형, 뭐 중형 세단 그 정도 공차 중량인데요. 이런 슈퍼카는 아무래도 진짜 0.1초라도 빠르게 달리는 시간을 다투는 차인 만큼 이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야, 이 테크니카는 잘 달리면서도 이 운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면서 또 안전하게 편하게 빠르게 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면부를 보면은 일단 후면부를 보기 전에 휠부터 봐야 됩니다. 여기 휠을 보시면은 람보르기니 이 아이덴티티는 육각형, 헥사곤 형상을 많이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육각형의 휠도 이 테크니카에서 처음 선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브레이크 냉각 시스템이 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플렉터라든지 이런 뭐 캘리퍼 덕트 아니면 이런 이렇게 열 빙산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또 이런 차들은 항상 고열에 시달리는 차잖아요. 막 서킷 주행하고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근데 이런 브레이크 냉각 시스템이 탑재가 됨으로써 아무래도 좀 차량 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우라칸 에보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와 진짜 이 에보의
람보에서 최초로 후륜 조향 시스템이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별로 이 조향이라든지 내가 조향되는 각도, 이런 섬세한 각도와 그리고 또 내가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세팅값이 변하면서 다르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요거는 직접 타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연흡기 V10 5.2L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또 7단 DCT, 그러니까 7단 듀얼 클러치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런 좀 이렇게 슈퍼카, 이렇게 달리는 차들은 건식 DCT가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건식 DCT라는 게 성능을 위해서는 되게 막 빠르게 이 동력을 붙일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유지에 있어서는 이런 습식보다는 좀 갈아야 될 부품도 많고, 특히나 이런 슈퍼카들 같은 경우는 부품가가 어떻다?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런 슈퍼카들을 좀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소모품의 가격이 좀 넘사벽이라서 그렇다는데, 아무튼 이 테크니카는 ST5와 동일하게 640마력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 엔진 조합은 사실 제가 R8 신형에서도 느껴봤었는데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 람보르기니도 현재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차들만 출시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2028년에는 전기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형제차인 격인 페라리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오는 걸 보면은 앞으로는 이런 뭐 이렇게 10기통, 뭐 12기통 이런 고배기량 엔진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아무래도 이런 슈퍼카 브랜드에서 만드는 전기차는 일반적인 전기차랑 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모터도 뭐 트라이 모터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엔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테크니카는 기존 우라칸에 비해서 이 다운포스를 증가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스포일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야,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휠에서도 제가 헥사곤 육각형 모양을 말했는데, 또 이 우라칸 최초로 육각형 모양의 머플러가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라칸 제가 찾아봤더니 그냥 원형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냥 원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뭔가, 그러니까 물론 예쁘긴 한데 약간 포인트가 부족했다는 반면에 이 테크니카는 신차답게 굉장히 이렇게 머플러부터 멋진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 안쪽에 또 이 방열 대책, 또 이런 자연흡기 뭐 고배기량이긴 하지만 아무튼 달리는 차는 어떻다, 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안쪽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방열 대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와, 이래서 비싼가 봅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진짜. 그리고 또 이번에 배기 시스템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배기음 감성도 소폭 좋아졌다고 합니다. 요거는 시동을 켜야지 알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보고 있는 이 차는 시동을 킬 수가 없어서 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 우라칸 테크니카의 배기음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짠! 이렇게 드디어 우라칸 테크니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달리는 스포츠카인 만큼 뭐 공간에 있어서는 패스하고요. 일단 이 8.4인치 이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우라칸에 들어가는 이런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람보르기니 하면은 딱 생각나는 이 엔진 스타트 버튼, 딱 이렇게 탁 열어가지고 탁 누르면 되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엔진을 시동을 걸 수가 없어서 그냥 눈으로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다양한 이런 모드들이 있습니다. 이 람보르기니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이 드라이브 모드, 코르사, 지금 또 코르사 모드로 되어 있는데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음으로써 좀 이렇게 주행하다가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라칸 테크니카는 또 전용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릴 때는 탄탄하게, 하지만 기본적인 스트라다 이런 모델에서는 또 컴포트한 주행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건 타봐야지 알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스트라다 모드로 했을 때는 일상 주행에, 솔직히 이런 슈퍼카 가지신 분들 뭐 레이싱 많이 다니시지만 공도에서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특히 뭐 일반적인 뭐 에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차량 이런 뭐 제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운전이 좀 힘든 차지 않았나 싶은데, 요번에 새로 나온 이 테크니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라다 모드를 했을 경우에 서스펜션도 좀 부들부들해지면서 또 차고, 또 이제 우리 슈퍼카 같은 경우는 이 차고가 낮다 보니까 또 국내에는 어떻다? 방지턱이 굉장히 많은데 방지턱을 못 가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 나온 이 테크니카 같은 경우는 이 전고도 조절이 가능하면서
좀 부드럽게 편하게 일상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뭐 스포츠 모드라든지 아니면은 극한으로 차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코르사 모드 같은 경우 이런 걸 탁 했을 경우에는 진짜 완전 그냥 달리기 세팅, 진짜 이 640마력을 그냥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구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이런 건 실제로 달려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도 굉장히 뭔가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보통 이런 뭐 슈퍼카라든지 스포츠카 생각하면 좀 아날로그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우라칸이 여기에 들어간 걸 보면은 풀 LCD 이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모드별로 이거 누를 수 있을까? 오! 눌러지네요. 괜히 고장날까봐 못 눌렀는데 오, 이 모드별로 약간 이런 클러스터 느낌이 살짝씩 달라집니다. 근데 요즘 차에 비해서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람보르기니 측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달리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 보면은 좀 안전에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 보니까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잡다한 디자인 같은 것들은 최대한 좀 배제시켰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 정도면 정말 화려하죠. 이거 너무 화려해. 그리고 슈퍼카는 또 옵션 추가하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칸타라도 추가시킬 수가 있고요. 또 경량화된 도어 트림도 추가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시된 차는 모든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런 송풍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져봐도 다 카본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오, 여기 루프도 만져보니까 모두 다 알칸타라로 되어 있습니다. 재질이. 그리고 또 이거 람보르기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이 리어 램프 형상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으면서 야, 정말 다르네요. 그리고 이런 실내 컬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야, 이런 라이트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라이트 안 나오고요. 그리고 선바이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네요. 야, 이런 슈퍼카를 타봤어야지 알지. 선바이저 진짜 작네요, 이거. 와. 그리고 어떻게 고장낸 거 아니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 안쪽에는 알칸타라로 들어가 있고 또 이거 좌측 이 가이드 시트에는 또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또 여기 위쪽에는 카본 재질이 들어가 있고 이 헤드레스트 이 로고도 다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 차 타면은 옵션은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람보르기니의 신차 우라칸 테크니카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우라칸 에보 같은 경우는 이 RWD죠. 후륜구동 기준으로 2억 9,900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이제 4륜이죠. AWD는 한 3억 5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맨날 이제 제가 막 3천, 4천만 원짜리 차 리뷰를 많이 해서 그런지 1,000달러부터 먼저 나오는데 아무튼 그리고 STO는 4억 5천 정도 하고요. 오늘 공개되는 이 우라칸 테크니카는 바로 3억 4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우라칸 에보와 STO 그 중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예상하건대 한 그래도 3억 후반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후륜 조향 기능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안전 장비들이 추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가격이 비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3억 4천 정도면은 그래도 이 람보르기니 치고는 괜찮게 형성이 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슈퍼카답게 옥탄가 95 이상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급 휘발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람보르기니 이 우라칸 테크니카 같은 경우는 이 기름통이 80리터 정도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고급유가 리터당 지금 2,300원 정도 하는데요. 80리터면은 이걸 가득 채웠을 때 대략 20만 원 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한번 가면은 20만 원이 그냥 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만 원을 지출해서 도대체 얼마나 탈 수 있느냐. 소나타 기준으로 같은 20만 원 돈으로 주유를 했을 때 1,200km 정도 갈 수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우라칸 테크니카 같은 경우는 한 500km 정도밖에 주행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입연비가 한 6, 7km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연비는 포기하고 타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라칸 테크니카를 보았습니다. 이 테크니카가 어울리는 분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슈퍼카 같은 경우는 세컨카로도 많이 쓰지만 메인카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뭐 일상주행도 편안하고 또 달릴 때는 또 달릴 줄 아는 그런 슈퍼카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람보르기니 측에서도 이런 일반인들의 이런 주행 성능 같은 것들을 조금 생각해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주행 성능은 좀 이런 일반인들에게 다가올 수 있게 했지만 가격은 넘사벽이라는 점, 저도 열심히 해서 이런 차 시승기를 만드는 그날까지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